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실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콜롱의 법칙까지 해드렸으니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제 5번 풀어드렸죠. 교재 몇 쪽이냐면은 몇 쪽이죠?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에 문제 5번을 풀어드리고요. 이제 문제 몇 번이냐면 6번 봅니다. 6번. 문제 6번에 보시면 진공의 투자율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문제 6번 보시면요. 문제 6번에 58쪽에 6번 보시면 진공의 투자율 미유제로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맞나요? 그럼 진공의 투자 미유제로라는 것은 요건 고정된 값 상수라고 그랬죠? 얼마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을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에 보시면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투자율의 단위는 뭘 쓰냐? 바로 펠리퍼 메타를 쓴다는 겁니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한번 답 체크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두시면 되고, 뒷짝 보시면 59쪽에 보시면 혹시 11번은 해드렸나요? 11번. 안 해주셨고 다 안 푸셨고. 그러면 11번 보세요. 59쪽에 11번 보시면 자기력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놈 찾기죠. 첫 번째, 자기력선은 자석이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12번. 다음 중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잘못된 거 찾기입니다. 첫 번째, 자석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방향을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자기력선 사후간에 교차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두 개의 자기력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가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잘못된 걸 물었으니 답은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뒷장 넘기셔가지고 60쪽 보시면요. 13번 보십니다. 13번. 13번에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못된 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을 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수가 많다. 즉 강한 자석이냐 약한 자석은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를 표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자기적인 힘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자력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자기적인 힘이 자기력선이 조금 나온다는 것은 자기적인 힘이 약한 거죠. 이것은 자력이 떨어지는 거,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많냐 적냐가 바로 강한 자석이냐 약한 자석이냐라는 걸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은 많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4번이 틀린 거죠. 4번에 보시면요.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가 아니라 반대로 자석은 높은 온도를 가하면요. 자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자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철이라는 거, 철 있죠, 철은 자석이 아니죠. 철은 바로 자석이 될 수 있는 자성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석 옆에 철을 몇 번 문지른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 갖다 내면? 피스 갖다 내면은 피스가 딸려옵니다. 이유는 철이지 뭐가 됐기 때문에 자석이, 즉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에 몇 번 갖다 넣었다가 띄워내면 자석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자석의 성질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로 불 있죠, 불. 즉 자석이 있는 부분에 높은 온도, 쉽게 말하면 라이탈 같은 걸 몇 번 지지다 보면요. 높은 온도를 가다 보면 자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즉 큐리 온도라는 것을 기사에서는 그 점을 무슨 온도라고 부르냐면은 큐리 온도다라고 배우지만은 우리 기능사에서는 큐리 온도라는 것을 나오진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자석은요 고온이 되면은 자력이 떨어진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을 보세요. 14번.
예, 14번 문제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14번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14번은요. 공기 중에서 N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요 N앱에서 나오는 뭘 물었냐면은 자기력선의 수를 물은 겁니다. 우리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전하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주어진 자극을 무조건 뭘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U, 투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U는 자기력선은 뭐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바로 뭐를?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전화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그 주어진 값을 무조건 뭘로? 투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다시 쓰시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분의 바로 뭐가 되냐면은 M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의 소리가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땐 뮤 S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에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으시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뮤 제로분의 얼마가 되냐? M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력선을 구하세요라고 물으면 누가 자기력선이요? 요 놈이 자기력선이고 요 놈은 자기력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요 놈을 내가 자기력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으냐면은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가 붙어요? 공기라는 말이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력선을 구하라 그럴 때 여기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요 위쪽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공기가 나왔네요. 공기의 동글뱅이 치시고 공기 중에서 N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공기 중이죠? 우리 공기 중일 때 나오는 자기력선 수는 바로 요 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15번. 요거에다 몇 번이고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예,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공기 중에 플러스 1레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즉 자극이 주어졌는데 자극이 얼마? 1에버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요 1에버에서 나오는 뭘 묻는 거야? 자기력선의 수를 묻는 겁니다. 그 요 1에버를 통해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받는다는 것은 그 주어진 자극의 세기를 무조건 뭘로 나누면 되냐면은 뮤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전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그 주어진 자극의 세기를 무조건 뮤, 투자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요 식을 다시 쓰시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죠. 요것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하죠. 그럼 요거를 1을 대입하시면은 요것은 뭐가 되냐면은 뮤 뭐가 돼요? 제로분의 얼마? 1 값이 이렇게 떨궈집니다. 이게 바로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 뮤제로가 얼마죠? 뮤제로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7승분의 얼마?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다 보면은 얼마 값이 나오냐고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2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15번이 다 몇 번이고 2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5번보다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뭘 배우시냐면은 이걸 배우십니다. 8번 몇 쪽이냐면은 52쪽 보시면요. 52쪽에 8번 자개가 있습니다. 8번. 자개의 색입니다. 우리가 이 자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자장, 또 이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개 세기에서 자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자장, 또 이것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뭐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떤 저자는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표현한 저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자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는 것은 같은 거고요. 이때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자기적 힘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용어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자기색인데 그럼 자계, 자장, 즉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자기적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제가 한번 요게 뭐냐? 요게 쇳가루입니다. 이게 쇳가루입니다. 이게 쇳가루. 그럼 제가 요 쇳가루 종 중앙에 제가 이 쇳가루 종 중앙에 뭐를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쇳가루 종 중앙에 뭐를 갖다 놓으면 자석을 갖다 놓으면요. 이 자석 주변에 있는 쇳가루들이 다 어디에 달라붙어요? 어디에 달라붙어요? 이 쇳가루 종 중앙에 제가 뭐를 갖다 놓으면 자석을 갖다 놓으면요. 이 자석 주변에 있는 쇳가루들이 다 어디에 달라붙으냐면은 자석에 다 달라붙으면서 하나의 뭐가 형성이 돼요? 공간이 뭐가 되냐? 형성이 됩니다. 다시 이 쇳가루 종 중앙에 제가 뭐를 갖다 놓으면 자석을 갖다 놓으면요. 이 자석 주변에 있는 쇳가루들이 다 어디에 달라붙느냐면은 자석이 다 달라붙으면 하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과 가까운 쪽에는 쇳가루가 없고 이 자석과 멀리 떨어지려면은 쇳가루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쇳가루가 없는 이 공간은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적 힘이 미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의 힘에 의해서 쇳가루들이 다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석과 멀리 떨어진 점에는 쇳가루가 아직까지 존재하죠. 그럼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자기적 힘이 여기까지는 미쳐서 못 미쳐서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석 주변에 집 쇳가루가 없는 이 공간은 바로 자기적 힘이 미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쇳가루가 없는 이 공간이 자기적 힘이 미친 공간인데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용어일 뿐이고 지금 용어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자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계 세기가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계 세기가 뭐냐? 이게 자계 세기입니다. 이게 자계입니다. 여기에 N에버라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N에버라는 뭐예요? 자극이 있고요. 요 자극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어떤 임의점, P점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자계 내
어떤 임의점, 그 어떤 임의점을 제가 뭘로 잡았어요? 요 P점으로 잡은 거죠. 그 어떤 임의점에다가 플러스, 즉 이 플러스 1F라는 단위 점자극을 갖다 놨을 때 이때 이 플러스 1F에 작용한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개의 색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개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 플러스 1F라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개의 색이라고 불러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극이 있으면은 자개가 존재하고 그 자개 내 어떤 임의점에다가 플러스 1F라는 단위 점자극을 갖다 놨을 때 이때 플러스 1F라는 단위 점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개의 색이라고 부릅니다. 자개색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요 플러스 1F에 작용하는 힘이 자개색입니다. 그럼 자개세기를 기울어는 H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자개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자개색입니다. 그럼 자개색이도 결론적으로 힘 구하는 공식이에요. 왜? 여기에 작용한 힘이 자개색이니까. 그럼 자개색이도 엄밀히 따지면 힘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 어떻게 우리가 배웠냐면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4파이 뭐분의 뮤분의 얼마? 1에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면은 R제곱에 M1 곱하기 M2 이게 바로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인데 잘 보시면 요거 M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M이 몇 개? 2개입니다. 왜? M 하나가 있고 플러스 요거 하나가 있고. 그럼 제가 편의상 요 놈을 제가 1으로 잡고 요걸 2로 잡을게요. 그럼 M1은 얼마가 되고 M이 되고 M2는 얼마가 되냐? 요 자체가 얼마야? 요 자체가 바로 1이잖아요. 그럼 M에다가 1 곱하면은 요거는 얼마가 나오세요? M 값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자개입니다. 이제 요 식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적습니다. 요 식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적으면 요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파이에다가 뮤죠. 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고 뮤 제로 곱하기 뮤 S의 1이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뭐분의 뭐 R제곱에 M1 곱하기 M2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기 때문에 1이에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으시면 요거는 얼마의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4파이 곱하기 뮤 제로의 1입니다.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제곱에 죄송합니다. 예, 요걸 쓰면 이게 아니죠. 예, 계속 힘을 써버렸네 또. 예. 그러면은 요걸 다시 쓰시면 여기가 뭐가 돼요? M이 되는 거죠. 여기 M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일 때 여기 1이니까 이걸 다시 쓰시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거에 R 제곱분의 뭐가 되시고 이렇게 M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자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누구를? 요 놈을 내가 요 놈을 계산기를 두들길게요. 그럼 제가 요 놈을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요 놈을 계산기에 두들기시 얼마냐면은 4 곱하기 3.14 곱하기 얼마? 12.56 곱하기 2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을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 값이 나오냐면은 6.33 곱하기 10의 몇 승? 4승이 나오고요. 여기에 곱하기 뭐분의 뭐냐? R제곱분의 M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개색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이 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거의 단위예요. 우리 자개세기 단위로는 뭘 쓰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위가 자개세기 단위는 뭐냐면은 암페아, 턴, 퍼, 메타 이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개세기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암페아, 턴, 퍼, 메타를 씁니다. 공식보다는 이 단위가 출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는 자개세기 단위는 뭐냐? 암페아, 턴, 퍼, 메타라는 이 단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개세기입니다. 그럼 누가? 자개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누가 자개야? 바로 요 위쪽에 있는 하얀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자개세기가 되는 거고요.
이 파란 것은 자개색이 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요 식을 제가 뭘로 만들기 위해서 자개색이라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으냐면은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가 붙어요? 공기. 그래서 요 말이 주어지고 자개를 구하라 그러면 요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요 위쪽 식을 이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개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이제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힘 구하는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힘. 우리가 앞에서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힘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배웠던 복습합니다. 힘 구하는 공식은 4파이 뭐분의 뮤분의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면은 R제곱의 M1 곱하기 M2. 요게 바로 힘 구하는 공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게 바로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힘 구하는 공식이고 요거는 뭘 구하는 공식이야? 자개색이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힘이고 요거는 자개입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부분인데 차이점을 말하면 요거는 M이 몇 개? 2개가 되고 요거는 M이 몇 개? 1개입니다. 그럼 제가 요 F하고 H식을 같은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현재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죠. 이유는 요거는 M이 2개고 요거는 M이 몇 개니까 1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두 식을 내가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요거는 M이 2개, 요거는 M이 1개. 그럼 두 개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요 놈을 M 몇 개로? 2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M이 2개고 요거는 M이 1개인데 두 개를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를 요 H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M을 하나 곱해줘야 됩니다. 왜? M을 곱해주면 이제 M이 몇 개? 2개다 보니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요것을 요걸 제가 2로 잡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요 공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F라는 힘 구하는 공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힘 구하는 공식은 요게 힘 구하는 공식도 맞지만 또 하나의 공식은 뭐냐면 어디에 자장의 세기 H에다가 뭐를 곱하면 M 하나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힘 구하는 공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힘 구하는 공식은 요것만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요. 공식은 여기 하나 있고 뭐냐? 여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식 몇 개? 2개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셨냐면요. 53쪽에 있는 앞부분까지 제가 해드린 겁니다. 해드린 거고, 예, 9번째까지 보시고서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9번째 보시면 자석과 자석 밀도가 있는데요.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고요. 번에 보기가 없어요. 15번에 보기가 잘렸나요? 15번이요? 15번에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라고 보기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다. 예? 15번에?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착하네. 예, 53쪽 보시면요. 53쪽에 예, 9번째 자석과 자석 밀도가 있는 거고요. 이때 자석이라는 것은 예, 자석과 자석 밀도가 있는 거고요. 이때 자기력선 자석이라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소도로 나타내는 걸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자속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9번째 자석과 자석 밀도에서 자석 말고 가로 2번에서 뭐로 돼 있어요? 자석 밀도 있나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3쪽의 자석과 자석 밀도에서 자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자기력선인데 그걸 두 자로 줄이며 뭐라고 불렀고 자석이다라고 배운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석 밀도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자석 밀도가 있습니다. 예, 자석 밀도입니다. 우리가 자석 밀도라는 것은 기호로는 뭘 쓰냐면요. B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자석 밀도라는 것은 바로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자석 밀도입니다. 다시 자석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자석 밀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 단위 면적당 요 면적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석 밀도라고 부릅니다. 자석 밀도라는 것은 요 단위 면적당 요 면적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석 밀도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자석 밀도하고 누구는 요 H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B하고 H는 어떤 관계냐면요. 요 H에다가 뭐를 뮤 투자율을 곱한 거와 같다가 바로 자석 밀도입니다. 다시 자석 밀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석 밀도라고 부르고 이때 자석 밀도하고 요 H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B하고 H는 무슨 관계냐? 요 H에다 뭐를 뮤 투자율로 곱한 거와 같다가 바로 뭐냐? 요 자석 밀도입니다. 그럼 요 식을 다시 쓰시면 요건 어떻게 쓰냐? 뮤라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 요거의 H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 요건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요것은 뭐가 되냐면은 뮤 제로에 뭐가 되냐? 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석 밀도의 단위는 뭐가 되냐? 자석 밀도의 단위 이거야. 우리 전기에서 단위는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수식어에 의해서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자석 밀도란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자석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M이 바로 자극의 세기죠. 우리 자극의 세기 단위는 뭘 써요? 면적의 단위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 하면은 이 자석 밀도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 단위도 잘 묻기 때문에 이걸 봐두세요. 그럼 누가 자석 밀도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게 바로 자석 밀도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자석 밀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놈을 자석 밀도로 만들고자 한다.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요? 반드시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가 들어와요? 공기라는 말이 들어왔을 땐 요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요게 바로 53쪽에 있는 자석 밀도 9번째죠. 자석과 자석 밀도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을 한번 풀어드렸죠. 9번부터 보셔야 되겠네. 58쪽에 9번입니다. 이건 지워버릴까요? 예, 9번입니다. 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9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봤더니 문제 9번에 자장의 세기가 주어졌는데 자장의 세기가 얼마? 10라고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힘이 얼마냐면은 50N의 힘이 주어진 거고 이때 뭘 물었냐면은 자극의 세기가 주어진 겁니다.
그 문제는 자장의 세기가 10A/m인 점에 뭔지 모르겠지만 자극을 놓았더니 그 자극에서 작용한 힘이 50N의 힘이 작용했다. 이때 자극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뭐 주어지고? 부점전화 사이에, 즉 결론적으로 힘 주어지고 뭐를 구하냐 하면은 바로 자극에서 작용하는 힘 주어지고 M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10A/m, 우리 10A/m라는 자기장 안에 N에버라는 자극을 놓았을 때 거기에 작용한 힘이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요만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자극을 두면 되겠냐라고 물은 거죠. 즉 힘 주어지고 자극의 세기를 물었으니 우리가 힘 구하는 공식에서 자극의 세기를 구합니다. 우리 앞에서 힘 구하는 공식 몇 개가 있었어요? 2개 있었잖아요. 한번 복습할 게 쓰면은 4파이 뭐분의 뮤분의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냐? R제곱에 M1 곱하기 M2가 있었고 또 하나 있는 공식은 바로 뭐냐? M 곱하기 바로 뭐냐? H라는 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지금 이제 요 2개가 바로 힘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바로 어떤 거야? 요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뭘 구하는 거니까 M에 대해서 물었으니 뭐가? H 필요 없습니다. 제끼입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요것은 뭐분의 뭐? 뭐분의 이것은 H분의 바로 F가 됩니다. 그럼 H 값은 얼마냐고 봤더니 H가 10이고요. F가 얼마? 50. 나누면 얼마? 5가 떨궈지죠. 그래서 몇 번 문제가? 1번에서 9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10번입니다. 10번. 10번을 보시면 10번에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가 20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 자장의 세기가 얼마냐고 봤더니 얼마가 돼요? 20이죠? 그래서 20A/m인 곳에 얼마짜리 자극을 뒀더니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자극을 놓았을 때 요 자극에서 받는 힘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자극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물은 거죠. 우리 힘 구하는 공식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요런 식이 하나 있고 요런 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뭐가 되냐면은 M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M 값은 얼마?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H가 얼마?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 1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풀어드렸냐면은 60쪽까지 풀어드린 거죠. 다시 몇 쪽 보냐면은 61쪽을 보십니다. 61쪽. 61쪽에 보시면 16번째 16번이 되겠죠. 61쪽 보시 16번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주제가. 주제는 자기장입니다. 보세요. 주제가 뭔지는 보셔야 되니까. 요걸 지울게요, 이제. 네, 16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답을 찾습니다. 문제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은 몇 번이 틀렸냐면요. 2번이 틀렸어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자손밀
밀도라는 우리 자석 밀도 B라는 것은 바로 뮤 곱하기 H라는 식이 있었죠. 이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H 값을 제가 구한다면 H를 물었으니까 뮤 필요 없잖아요. 제끼입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뮤분의 바로 뭐가 되고 B 값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자석 밀도라는 것은 바로 자장의 세기의 뮤 투자율로 곱한 거와 같다가 맞는 표현이죠. 근데 문제는 출제자가 뭘 물었어요? 자장의 세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식에서 자장의 세기 H를 구하면요. 뮤는 자석 밀도고, B는 자석 밀도고, 뮤가 투자율이잖아요. 그럼 자장의 세기라는 것은 B, 자석 밀도를 뮤, 투자율로 곱한 거 나눈 거. 나눈 거와 뭐가 되냐? 같은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자장의 세기라는 것은 자석 밀도를 투자율로 뭐한 거와 같다? 나눈 거와 같답니다. 잘못하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곱하기 개념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석 밀도를 물으면 자장의 세기는 투자율로 곱한 것 같다가 맞는 건데 문제는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자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 중 자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물었으니까 그럼 자장의 세기에 대한 잘못된 걸 물었기 때문에 자장의 세기 H라는 것은 자석 밀도를 투자율을 뭐냐 나눈 거와 같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 뭐로 됐어요? 곱한 거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 거고 그다음 문제 이거 2번입니다. 그다음 문제 17번 보면 돼요. 17번. 네, 17번 문제는 뭐냐면요.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가 있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석 밀도는 얼마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즉 자석 밀도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우리 자석 밀도 우리 자석 밀도죠. 우리가 자석 밀도 B라는 것은 뭐야? 자석 밀도라는 것은 바로 뮤 곱하기 바로 H죠. 자석 밀도는 뮤 곱하기 H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시면 이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의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저자는 뭐하고 뭐의 관계 물었어요? 요 B 자석 밀도하고 요거 뭐냐? 투자율의 관계를 물은 겁니다. 그럼 B하고 뮤 S 투자율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럼 두 개는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라는 것은 지금 B 투자율을 얼마로 하면 10으로 하면 자석 밀도도 얼마가 돼요? 비례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투자율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였다. 이때 B 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석 밀도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B 투자율을 10으로 바꾸면 자석 밀도는 비례니까 10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거고 이제 몇 쪽 보시냐면은 이걸 보실까요? 예, 53쪽 보시겠어요? 예, 53쪽에 10번에 보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먼저 제가 요 자기 쌍극자가 뭔지 설명. 자기 쌍극자. 그럼 자기 쌍극자라는 것은 요겁니다. 우리 자기 쌍극자 먼저 합니다.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와 같은 두 점자극이 아주 미소거리, 짧은 거리에 놓여 있는 요 한 쌍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자기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즉 종이 앞뒷면 차이입니다. 앞뒤. 우리 앞면과 뒷면의 간격이 굉장히 짧잖아요.
거의 얇죠?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 근데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길게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종이 앞뒤면 그 간격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쌍극자라는 것은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앞뒤면, 그래서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와 같은 두 점 자극이 아주 미소거리, 짧은 거리에 놓여 있는 요 한 쌍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자기 쌍극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모멘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 자기 쌍극자가 뭐가 돼? 회전하는 걸 뭐라 그러냐? 것을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기호로는 뭘 쓰냐면요, 대문자 뭐가 되고 m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는 것은 바로 mL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요 m이 자극의 세기인데 우리 자극의 세기 단위는 뭘 쓰고 WB를 쓰고 L 길이의 단위가 뭘 쓰냐, 이렇게 메타를 씁니다. 그러니까 웨버 퍼 메타가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입니다. 다시 자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라는 것은요,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와 같은 두 점 자극이 아주 미소한 거리에 놓여 있는 요 한 쌍을 우리는 자기 쌍극자라고 부르고, 요게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m이고, 이때 자기 쌍극자부터 m이라는 것은 m 곱하기 l입니다. 이때 요 m은 자극의 세기, l이라는 것은 이 짧은 거리, 길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11번째. 미소 막대 자석의 작용 회전력, 토크 있죠? 이 부분 들어갑니다. 미소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 토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전동기가 나온 거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깁니다. 11번째가 바로 미소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우리가 요 회전력을 뭐라고 불러요? 토크입니다. 왜 이러죠?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요게 N극이고요. 요게 N극이고, 즉 요쪽이 자극 N극입니다. 그러면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S극이 있습니다. 다시 요게 자극 N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야? S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계, 자장, 자기장 안에 제가 제목이 있는 것처럼 미소, 즉 결론적으로 요 미소 막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 안에 저는 뭐만? 자석만 갖다 놨을 뿐이지 어떤 짓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제가 자석을 갖다 놨더니 신기하게도 요 놈이 자석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뭐가 되더라? 회전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바로 뭐냐? 전동기입니다.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자석을 갖다 놨더니 요 놈이 무슨 방향? 자석이 진행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요 놈을 뭐가 돼요? 돌리는 힘, 즉 자석을 돌리는 힘을 우리는 회전력, 토크입니다. 그럼 회전력, 토크를 기호로는 m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토크 m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m 곱하기 h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요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m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죠.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는 것은 바로 ML에 이거죠. ML이 바로 이 n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m 대신에 ML 쓰고 h에 뭐가 되냐면은 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우리는 요 식이 바로 자기장 안에 자석이 받는 회전력, 토크가 바로 요만큼의 힘에 의해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전동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M이라는 것은 바로 자극의 세기, L이라는 것은 바로 자석의 길이가 되고요. H라는 것은 요 자기장이 되고요. 요 세타라는 것은 자석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기사는 다 외워두지만 우리는 기능사니까 기능사는 어떤 방법을 어떤 식만 외워두시면 돼요.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요 식이 바로 기능사의 전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막대 자석의 자회전력 토크를 구하라 그러면은 식은 두 개지만 거의 100% 요거 푸니까요. 두 개 다 뭐 외울 자신 없으면은 요거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